네, 안녕하세요. 뭉쳤단다 뭉딴맨입니다. 2025 승무패 54회차 챔스 예선 4경기, 유로파 예선 10경기입니다. 지난 승무패 53회차는 역배 4개, 중배 5개로 2변 다수판으로 2회 연속 2월되며 2등 당첨자 9명으로 각 3,300여만 원을 수령했고요. 이번 승무패 54회차는 14경기 승률을 보면 7번 매치 삼순스포르 대 파나티나코스 경기만 빼고 모두가 홈팀의 승률이 높은데요. 그러기에 약세 원정팀의 역배를 잡아내는 게 대박 적중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번 매치 플레이오프 2차전으로 1차전에서 상대팀의 전력 윤곽도 조금은 나왔기에 이전 경기들을 잘 체크하시기 바라고요. 뭉딴 예상픽에 본인 픽 4, 5개를 잘 선택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라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분석 시작합니다. 1번 경기 유로파 예선 라르나카 대 SK 브란의 매치입니다. 1차전은 브란이 홈에서 2대1로 승리했고요. 이번에는 키프로스 라르나카의 아레나 장소로 바뀌었습니다. 배당은 2.06대 3.29로 라르나카의 우세를 본 정배당이고요. 라르나카는 직전 1차전 패배전 예선에서 레기아 바르샤바를 4대1로 제압하며 공격력이 폭발했었는데요. 브란은 7월 말 챔피언스리그 예선에서 짤츠부르크에 탈락한 뒤 유로파로 합류했습니다. 양팀 국가들의 피파 랭킹을 보면 키프로스는 128위이고 브란의 노르웨이는 피파 랭킹 33위로 객관적 지표로는 브란이 앞서 있습니다. 라르나카는 홈에서는 적극적인 윙 플레이를 하는데요. 차콘, 루비오 투입 시 사이드 크로스의 세컨볼 압박이 관건이고요. 브란은 헤게베 이탈 이후 니콜라스 카스트로, 우리크 마티센의 전환 속도와 세트피스가 열세입니다. 변수라면 키프로스의 더위로 인한 잔디 컨디션이고 1차전 경고 누적 관리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초반 실점 여부, 이른 시간 라르나카가 선제 득점 시 경기 양상이 완전히 바뀔 수도 있습니다. 예상이 매우 어려운 매치인데요. 어차피 뒤가 없는 경기로 양팀 공격적으로 나올 걸로 보여 무승부보다는 승패가 갈릴 경기란 생각입니다. 라르나카의 승과 패를 예상합니다. 이번 경기 챔스 예선 카라바흐와 페렌츠바로스의 매치입니다. 1차전은 카라바흐가 원정에서 3대1로 승리하며 유리한 위치를 선점했고요. 배당도 2.26대 2.99로 카라바흐의 우세를 본 정배당입니다. 직전 경기 선제 득점은 페렌츠바가 선제골을 넣었지만 역전패를 했는데요. 국가 피파 랭킹은 아제르바이잔의 카라바흐가 122위, 헝가리의 페렌츠바로스가 38위로 헝가리의 페렌츠바가 좀 더 국가 경쟁력은 높은데요. 경기 주요 포인트로는 카라바흐가 공격 효율로 홈에서 조직적 전개 후 수비적인 경기를 할 걸로 보이고, 페렌츠바는 전방 압박과 빠른 수비 전환이 필요하고 초반 실점 여부인데요. 체력과 교체 운영, 팬 분위기, 심판의 영향 또한 경기 변수가 되겠습니다. 전반 초반 카라바흐가 수비의 안정성을 두고 무득점으로 전반전을 끝낸다면 2점의 여유가 있는 카라바흐로서는 후반 더욱 수비적인 모습을 보일 걸로 보여 전반 점수가 나지 않으면 무승부가 날 확률이 높은 매치입니다. 카라바흐의 무승부를 예상합니다. 3번 경기 챔스 예선 코펜하겐과 바젤의 매치입니다. 1차전 바젤의 홈에서는 1대1 무승부를 했고요. 승률은 1.77대 4.22로 코펜하겐의 우세를 본 정배당입니다. 피파 국가 랭킹은 덴마크가 21위이고 스위스가 19위로 양팀의 국가 경쟁력은 대등하고요.
코펜하겐이 홈에서 중원 장악과 세트피스를 활용해 초반 분위기를 잡아나갈 걸로 보이고, 바젤은 수비의 안정성을 두고 역습에 중점을 두는 전술을 택할 걸로 보이고요. 역시 변수는 초반 득점 여부인데, 1차전 바젤은 샤키리 페널티킥으로 선취골을 넣었지만 후반 코펜하겐의 페레이라에게 헤더 동점을 넣었는데요. 샤키리의 페널티킥만 있을 뿐 필드골이 없는 바젤로서는 필드에서의 마무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양팀 조심스러운 경기가 이어질 걸로 보여 코펜하겐의 무승부를 예상합니다. 4번 경기 챔스에선 벤피카와 페네르바체의 매치입니다. 1차전 페네르바체 홈에서는 무득점 무승부를 했고요. 벤피카는 오프사이드 판정으로 엔네시리 골이 무효가 됐고, 플로렌티노 퇴장 이후에도 실점 없이 수비에 성공하며 무승부를 했습니다. 국가 피파 랭킹은 벤피카 포르투갈이 6위이고 페네르바체인 튀르키예가 32위입니다. 전력상 벤피카가 앞섰지만 1차전에서도 모리뉴 감독의 수비 축구가 일단 성공을 했고요. 원정 경기로 더욱 수비로 내려앉아 역습을 노릴 페네르바체인데요. 원정에서 얼만큼 버티느냐가 이 매치의 관건이 되겠습니다. 벤피카의 승과무를 예상합니다. 5번 경기 챔스에선 클리브리에와 레인저스 FC의 매치입니다. 1차전은 클리브리에가 원정에서 3대1로 대승을 하며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고요. 배당도 1.61대 4.80으로 정배당입니다. 양팀 국가 랭킹은 클리브리에의 벨기에는 8위이고 레인저스의 스코틀랜드는 47위로 전력이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원정에서 대승을 거둔 브리에는 홈에서 좀 더 수비의 안정적을 유지할 걸로 보이고, 무조건 승리가 필요한 레인저스는 원정이지만 초반부터 밀어붙일 걸로 보이는데요. 홈에서도 수비 불안의 발목을 잡은 레인저스로서는 반전이 쉽지 않다는 생각이고요. 클리브리에의 단통 승을 예상합니다. 6번 경기 유로파 예선 시그마 대 말메의 매치입니다. 1차전은 말메가 홈에서 3대0으로 완승을 했고요. 그러나 배당은 2.49 대 2.67로 시그마의 약 우세를 본 정배당이고요. 1차전 말메는 홈에서 초반부터 압도적인 주도권을 잡아나갔고, 사바노비치의 멀티골과 이후 페널티킥으로 존센이 쐐기골을 넣으며 완승을 했는데요. 현재 국가 랭킹은 체코의 시그마가 41위이고 말메의 스웨덴은 29위로 국가 순위에서도 말메가 앞섭니다. 시그마는 무조건 닭공이 필요하고요. 초반부터 얼만큼 빨리 득점을 하느냐에 따라 기대가 되겠지만, 그러나 말메의 조직력과 세트플레이 안정성이 큰 강점으로 챔스리그 탈락 이후 유로파에 집중하며 공격 집중도도 올라와 있습니다. 시그마가 밀어붙이겠지만 그 뒷공간을 말메가 충분히 공략할 수 있을 걸로 보여 시그마의 패를 예상합니다. 7번 경기 유로파 예선 삼순스포르와 파나티나이코스의 매치입니다. 1차전은 파나티나이코스가 홈에서 2대1로 승리했고요. 배당도 2.71 대 2.46으로 역배당입니다. 1차전 경기를 보면 경기 중반 로키 톰마손이 코너킥에서 헤더 득점하며 3순위 먼저 선제골을 넣으며 앞서갔지만, 파나티는 66분 키리아코플로스의 반격으로 74분 팔머 브라운의 헤더 역전골로 경기를 뒤집었고요. 국가 랭킹은 삼순스포르의 튀르키예가 27위, 파나티나의 그리스는 39위로 튀르키예 대표팀이 랭킹상 더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스프로는 홈 이점을 살려 초반 압박과 빠른 전환 세컨드볼의 해법이 있는데, 파나티나는 공격보다는 수비에 무게를 둘 것이고, 세트피스, 특히 측면 크로스와 헤더 득점력이 강점으로 보이기에 무리한 공격보다는 수비에 무게를 둘 걸로 보이는데요. 변수는 초반 득점과 날씨 및 홈 관중의 분위기 등을 파나티나가 얼만큼 이겨낼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삼성스프로는 27년 만의 유럽 무대 복귀인데요. 아폰스 소우자 등의 여름 보강으로 중원이 강력해졌고, 파나티나는 윙어 수비 안정 보강으로 세트피스 및 조직력이 강화된 건데, 특히 칼라브리아, 레나토, 산체스 영입으로 수비 라인이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우승구만 해도 통과할 수 있는 파나티나가 수비에 무게를 둘 것으로 보여 삼성스프로의 무승부를 예상합니다. 8번 경기 유로파 예선 루도고레츠와 스캔디아의 매치입니다. 1차전은 스캔디아가 홈에서 2대1로 승리를 했었고요. 이번 매치 배당은 1.32 대 9.18로 큰 차이의 정배당입니다. 1차전 전반 17분 루도고레츠의 두아르테가 선제골로 앞서갔지만 35분 라티피, 60분 이브라히미의 골로 스캔디아가 승리하며 이변을 만들었습니다. 국가 랭킹에서는 루도고레츠의 불가리아가 84위이고 스캔디아의 북마케도니아는 62위로 피파 랭킹에서는 오히려 스캔디아가 우위를 보이고 있는데, 이키들은 루도고레츠의 팀 명성은 스캔디아를 앞서고 있고요. 경기 시작부터 맹공을 퍼부을 루도고레츠는 초반 홈에서 중원을 장악하고 전방 압박과 측면 돌파를 노릴 걸로 보이는데, 스캔디아의 타이트한 수비 조직과 역습이 얼만큼 버텨내느냐, 그리고 경기 집중력을 얼만큼 유지하느냐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뚫느냐 뚫리냐의 경기인데요. 루도고레츠의 승과 무를 예상합니다. 9번 경기 유로파 예선 PAOK와 리에카의 매치입니다. 1차전 리에카의 홈에서는 리에카가 1대0으로 승리했었고요. 이번 매치 배당은 1.63 대 5.42로 PAOK의 우세를 본 차이가 있는 정배당입니다. 피파 랭킹은 PAOK 그리스가 랭킹 39위이고 리에카의 크로아티아는 피파 랭킹 10위권으로 복귀했고요. 이번 매치 승리가 필요한 PAOK는 홈 투움바 스타디움에서 초반 공격 압박과 관중의 응원 효과를 최대한 활용할 전망이고, 공격 전개와 세트피스 활용이 중요해 보이는데요. 리에카는 수비 조직력과 역습 중심의 차분한 경기 운영으로 리드를 지키려 할 걸로 보입니다. 다득점보다는 저득점의 경기에 무게가 가고요. 팽팽히 맞설 것으로 보이는데, 리에카가 1차전처럼 경기 운영 전략이 얼만큼 먹혀 들어갈지가 문제이고, 수비의 안정감이 승부를 좌우할 걸로 보이고, PAOK의 무리한 공격이 오히려 역습에 허점을 노출할 수도 있어 PAOK의 무와 패를 예상합니다. 10번 경기 유로파 예선 디나모 키이우와 마카비 텔아비브의 매치입니다. 1차전은 텔아비브가 홈에서 3대1로 승리를 했었고요. 그러나 이번 배당은 2.04 대 3.28로 디나모의 우세를 본 정배당입니다. 피파 랭킹은 디나모의 우크라이나가 26위이고 텔아비브의 이스라엘은 75위인데요. 현재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는 이번 매치는 중립경기장에서 치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홈 어드밴티지는 없을 걸로 보이고요. 이전 유럽 경기들에서 보면 텔아비브가 홈에서는 강한데 원정에서 약한 모습을 보였지만, 이번 매치 중립지역이라는 게 텔아비브에게는 매우 좋은 기회가 되겠습니다. 1차전에서는 텔아비브가 수적 우위를 확보 후 경기 주도권을 완전히 잡았던 1차전이었고요.
디나모는 홈 경기로 분위기 반전을 노려야 할 텐데 조직력 회복과 홈이라고는 하지만 중립 경기장으로서 홈 관중이 얼만큼 올지도 관건으로 보이고요. 현재 전쟁 중이 아니라면 디나모의 우세가 확실한데 그 현재 국가 상황이 그래서 참 예측이 쉽지 않은데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현재 안정된 정치 상황은 아니라 양팀 도끼인 객긴입니다. 무승부를 바치고 승패를 갈라야 할 경기로 보이는데 디나모의 무승부를 예상합니다. 11번 경기 유로파 예선 영보이스와 슬로반 브라티슬라바의 매치입니다. 1차전은 영보이스가 원정에서 1대0으로 승리했고요. 배당도 1.60 대 4.93으로 차이가 있는 영보이스의 정배당입니다. 피파 랭킹도 영보이스의 스위스가 22, 슬로반버의 슬로바키아가 45위이고요. 1차전 원정에서도 볼 점유율을 앞서며 우세를 보였던 영보이스이기에 홈에서는 더욱더 유연한 패스 전개와 또한 역습이 중요할 걸로 보이고요. 슬로반부는 압박과 세트피스로 활용한 반전을 노리겠지만 초반 득점 여부인데요. 1차전 이번 시즌 영입한 베디아가 15분 데뷔골로 영보이스에 힘을 보태고 있고 수비력이 좋은 슬로반부이지만 원정이고 무조건 승리가 필요한 슬로반부로서는 수비보다는 공격에 무게를 둘 걸로 보입니다. 영보이스의 승을 예상합니다. 12번 경기 유로파 예선 행크와 레우 포즈난의 매치입니다. 1차전 행크가 원정에서 5대1로 압승을 했고요. 이번 매치 배당도 1.31 대 8.21로 큰 차이의 정배당입니다. 1차전에서는 한국의 오현기도 한 골을 넣으며 이번 시즌 출발이 좋고요. 행크의 벨기에는 피파 랭킹 8위이고 레우 포즈나는 폴란드로서 폴란드 랭킹은 37위입니다. 모든 면에서 압도했던 행크인데요. 다만 이번 매치에서 큰 점수차를 넘어서기에는 포즈난의 전력으로서는 무리일 걸로 보이는데 다만 행크의 방심, 즉 1차전 큰 점수차로 인한 방심이 있을 걸로 예상되는데 1차전 큰 점수 차이가 오히려 변수가 되겠습니다. 그래도 시즌 초반 팀 주전을 자리 잡기 위해서는 특히 로테이션을 돌린다 해도 서브 선수들의 리그 주전에 대한 동기부여가 있어 포즈난의 승리까지는 쉽지 않을 거란 생각입니다. 행크의 승을 예상합니다. 13번 경기 유로파 예선 위트레흐트와 지린스키의 매치입니다. 1차전 위트레흐트는 원정에서 2대0 승리를 했었고요. 이번 매치 배당도 1.42 대 8.14로 큰 차이의 정배당입니다. 피파 랭킹에서도 위트레흐트의 네덜란드는 7위이고 지린스키의 보스니아는 72위로 전력상 위트레흐트와의 전력차가 매우 큽니다. 6.5 연방 해체 이후 보스니아 축구는 많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위트레흐트는 2점이란 점수차가 그리 크지 않아 방심은 없을 걸로 보이고 오히려 초반 골이 터진다면 대량 득점의 경기가 될 수도 있는 매치입니다. 위트레흐트의 승을 예상합니다. 14번 경기 유로파 예선 FCSB와 에버딘의 매치입니다. 1차전 에버딘 홈 경기에서는 2대2 무승부로 이번 매치가 매우 중요해졌는데요. 배당은 1.76 대 4.17로 정배당이고요. 피파 랭킹은 FCSB의 루마니아가 24위 정도 되고 에버딘의 스코틀랜드가 17위로 국가 랭킹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 대등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1차전 경기에서는 볼 점유율도 51대 49로 대등했고 슈팅 슈에서는 에버딘이
많이 앞섰는데 유효 슈팅이나 그 나머지 스탯은 거의 비슷했습니다. 과거 슈테아우와 부쿠레시티로 이름을 알렸던 FCSB인데 1차전 왼쪽 윙어 시소티 퇴장 속에서 수적 열세를 이겨내지 못하고 두 골을 먹으며 무승부를 했었던 1차전을 봤을 때요. 수적 열세만 없다면 쉽사리 물러날 걸로 보이지 않는 FCSB입니다. 역시 에버딘도 수비에 무게를 두고 역습으로 나올 걸로 보여 무승부를 바쳐야 할 매치로 생각됩니다. FCSB의 승과무를 예상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14경기 분석을 마쳤고요. 대박의 행운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